신부님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교우입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26, 22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이제 한 7, 8년 전에 부부 상담하고 부부 치료하고 또 가족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들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딸도 상담을 받고 있었고.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딸은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안 받고 있는데 항상 내가 필요하면 하라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자충우돌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26인데 일을 하지 않다가 요새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취감을 갖게 되고 굉장히 자기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해해서 저희 부부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오늘 아침 새벽에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편하고 이제 아들이 영업을 하는데 차 딜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차를 가지고 가서 청중가 가서 고객을 차를 주고 렌트카 직원하고 같이 가서 차를 주고 와야 된다고 차를 가져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거든요. 아침에 차를 어저께.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원래 계기판을 좀 잘 보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대충 기억에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할 거리가 안 돼요. 계기판을 보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이 녀석이 청주를 안 가고 어떻게 된 거지?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음주운전도 걱정이 되고 막 이래서 안 한다고는 하는데 모르는 거여서 젊으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데 그럼 이 녀석이 안 갔나? 저희 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게 유추해서 그동안 내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상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게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너 갔지 안 갔지 뭐 이렇게 자꾸 체근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했다. 엄마는 왜 믿지를 않느냐. 그동안 네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남편은 그냥 그랬다 그러면 믿어라.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가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엄마가 믿어주지 않으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잘해요. 제가 이제 얘기를 어느 날 이렇게 좀 마음이 맞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거짓말을 잘한대요. 본인이 그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또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더 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게 갑자기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서 계속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부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차 키를 주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차 좀 빌려주세요 했었는데 그래 청주까지 갔다 오는 거라면 그렇게 하라 하고 했는데 보니까 계기판에 그 마일리지가 청주까지 갔다 오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로 빌려달라고 했을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꼭 범죄에 사용되거나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니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저희 부부는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당신은 실수 안 해? 저는 그런 쪽이고 남편은 그 짜여진 틀에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그 법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부부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많거든요. 저희 부부도. 근데 아들한테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할 때도 아들하고 남편하고 상담할 때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빠가 그런 보면 너무 싫다. 아빠는 꼭 그래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아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할까 봐. 요즘 음주운전도 꼭 밤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밤에 요즘은 야간 술집들이 많아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또 술을 안 먹으니까 남편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요. 아들이 좀 술 좀 먹고 와서 아빠랑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빠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너 술 깨면 들어와라. 술 깨면 얘기하자.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많이 애는 쓰고 있는데 상담 받고 애는 쓰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힘들고 그런 일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버님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하면은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네, 그러니까 뭐 큰 틀은 아들이 못 믿겠는데 믿어주는 게 좋다고 어떻게 상담에서는 좀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믿으면 해야 믿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느냐. 그리고 아들도 자기가 나 원래 거짓말 좀 잘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래 그것도 아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 사실은 믿어준 거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차라리 부모로서 내가 제대로 아들을 교육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판이니, 이게 믿는 것이 과연 좋습니까? 안 믿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아이들은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에 대한 경계가, 그리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겠죠. 아이가 말하는 것,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청주에 갔다 그러면 그 갔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믿는다라고 말하겠어요. 팩트를, 어떤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한 평가, 관점, 판단,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하나의 사실을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해석들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이 비록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선택을 했겠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들의 선성 또는 아들의 윤리성, 또 아들의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인격을 믿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다 대고 I believe you 또는 believe in you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영어로 I trust you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나는 네가 선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법 안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내가 여태까지 나의 교육관과 인생관으로 너희를 이렇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배신하지 않고 거기에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의 믿음은 비록 그 사이사이에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상하게 만들어주고, 또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믿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나이의 여하에 따라, 또 경험 유무에 따라, 인생의 성숙도에 따라 좌충우돌의 그런 횟수가 줄어들면서 잘못한 것도 점차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고, 그럼 점차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방향성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어준다는 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낱개의 어떤 사건 또는 그 아이의 실제적인 그 말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그냥 네가 오죽하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차키를 빌려가겠냐. 그러면 뭐 여자친구하고 같이 어딜 놀러 가는가 보다. 그런데 그거 엄마한테 다 얘기하자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모른 척 해주고 눈 감아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한 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수성이 뛰어난 엄마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사실조차도 은근히 뒤로 딱 비춰서 아들이 엄마가 왠지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자신에게 주는 그 사랑을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못된 거예요. 인간이 이 기본이 안 된 거야. 신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욕구를 취하는 이거는
이게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속이고 자기 욕구를 취한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네가 오죽하면 그걸 통해서라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그렇게 자기가 양심적으로 결정했다면 나는 너의 인격적인 결단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면은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욕구가 어떻든 간에 너무 강한 거예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그 욕구를 받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욕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충족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또 강력하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을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취한다 하더라도 정말 양심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이 거짓말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나의 욕구를 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나는 양심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이건 양심에 털난 거지. 너는 양심이 빵꾸가 난 거지. 진짜 양심법으로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사 자기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의 양심과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것. 우리는 이거를 그 사람을 믿어준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수준 높은 믿음이 나는 안 가능하다. 아유 그냥 거짓말이지 무슨 뭐 거짓말을 그 안에 무슨 진짜 양심적으로 거짓말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아내야 되겠어요.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괴롭다. 그러면 안 믿어주고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명확하게 영수증 제시하고 증거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한테 행동적인 그러한 그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가 사실이라는 것을 부모에게 증명해라. 그렇지만 이게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된 배경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상, 기질상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든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자기 욕구를 실천하지.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서는 스콜라 신학에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단은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한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마. 다음부터 거짓말하면 그때는 정말 너 맴매 맞을 거야. 라는 체벌이 아닌 이 아이가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이 욕심, 욕구를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양육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컸잖아요. 26이라고 했나? 27이라고 했나? 그 정도 컸으면 이미 교육 대상에서 벗어나서 부모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지났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보면 부모님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좀 저렇게 거짓말 좀 한다 손치더라도 아이가 남에게 사기를 치고 또는 남을 이용해 먹고 범죄를 지는 그런 아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가 엄마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은 뭔가 수치심에 있어서 또는 허락하지 않을까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네가 원하는 욕구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닐 거야. 그리고 네가 추구하는 그 욕구는 때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일 거야. 이렇게 믿어주면서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주는 것도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의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아이가 어이구 옛날에는 잘 안 속다가 요즘에 잘 속으시네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심이 가지만 그게 그렇게 너의
인격을 믿는 데에서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서 그냥 너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걸 빌려준다. 이것을 이 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분명히 부모가 탐탁치 않으면서도 또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이게 보면은 너무도 뻔한 거짓말하는 거 부모님이 알면서도 내가 이걸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때로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니 나라는 사람의 선성을 부모가 믿어준다는 사실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더 큰 이 아이에게 부모에게 받고 싶은 큰 사랑의 그 기쁨과 은총을 받는 체험을 선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못해 빌려줘가지고 할 수 없이 긴가민가 하고 막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 아들은 나중에 좀 더 그럴듯한 거짓말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조금 거짓말이 어설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머리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탁 마음을 내서 큰 틀에서 문제가 안 되면 탁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의 역사가 있고 또 아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를 볼 때 못 믿겠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딱 전제 조건을 주세요. 술 먹고 운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으로 어떠한 일에 쓰지 않는다. 나는 그것만 네가 약속해 주면 네가 어디든 사령하든 네가 지금 청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상관없다. 나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적어도 부모에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줘라. 그러면 아이가 그건 진짜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자기 약속을 못 지켰다 하면 이제 더 이상의 인격적인 그러한 믿음, 그리고 아이에게 좀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교육 태도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26이 너 됐으니까 이제는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정확하게 가려서 아이에게 뭔가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키운 내 아들은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잘잘구리한 이러한 그런 조그마한 것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잔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로 바꿔질 것이고, 그게 결국 그 마음 안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얘는 기회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번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보세요. 내 아이는 절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나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이 아무리 강해도 적어도 룰은 지킨다. 그러나 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잔머리를 굴리면서 거짓말을 할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복사를 했었으니까 믿습니다. 아버님은요? 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나쁜 행위라든지 사회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나와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거기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하고 지금 아직 입장이 틀려요. 네, 아버지는 조금 더 엄밀하게 아이를 바라보시고 걱정이 조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무슨 선을 넘은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엄격하게 아이를 통제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아이에게 조금 더 관용과 신뢰를 베풀어주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땐 그 아이의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어떤 부모를 원하느냐, 그걸 좀 알면 좋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좀 사사건건 그렇게 다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큰 틀에서 나를 좀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에게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면 다 채워주는 부모,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아이는 엄마나 아빠에게 어떤 부모를 원해요?
아이는 요새 자기가 이제 이번에 영업을 하는데 제일 많이 판매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서 저희가 많이 칭찬해주고 그런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감성적인 아이여서 남편은 좀 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데 아빠는 꼭 잣대로 재는 스타일이거든요.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니까 아빠랑은 답답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저희 아들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남편은 워낙 도덕적이고 굉장히 유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 뭐 나름대로 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머니가 봤을 때는 나를 좀 닮은 내 아들이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이해하는 거는 그래요.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보여줘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증거를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시켜줬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더 웃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믿어준 건 아니니까 내 욕구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신뢰를 받고 싶다. 믿음을 받고 싶다. 그럼 아버지는 야 네가 믿을만 해야 믿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따라서 어머니처럼 믿어주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내가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에 맞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 훌륭한 부모님 밑에 아무리 이상해도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한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아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먼저 믿어주는 것이 때로는 그 믿음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믿어주는 것보다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